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심화된 테이블인데, 조금 어렵긴 한데, 자, 보시죠. 아까 그 테이블 다시 그린 거죠. 예. 자, 요건 다시 반복되는 거죠. 예. 세균의 선모의 경우에 네이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접합선모와 핀브리아로 하자. 접합선모, 운통선모로 하자인데, 캠벨은 이쪽이니까 이쪽을 따르시는 게 좋고, 얘는 보시면 기억나실 테니까 논란이 있었고, 그렇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균, 원래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이죠. 그래서 선모냐, 선모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현재 세균하고 고세균은 선모 필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진핵생물만 선모 실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세균에 대해서 고세균도 필리로 네이밍을 한다. 가볍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플래질라 편모 쪽에 대해서 여기는 다행히 이름이 다 편모로 통일되어 있지만, 문제는 실제로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의 편모들은 유래 자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다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추가하실 거는 상사기관이죠. 예, 유래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화학에서 중요한 상사기관입니다. 상동기관이 있고 상사기관이 있죠. 상동기관의 동은 같을 동자죠. 그래서 결국 동자, 근원이 동일하다는 거죠. 사람의 팔, 치타의 앞쪽 다리, 고래의 이쪽 지느러미,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거죠. 역할은 달라졌지만 그건 상동기관이고 근원이 같은 거고, 상사기관은 원래 사는 유사하다 할 때, 비슷하다 할 때 사자죠. 원래 근원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한다. 고구마와 감자가 나오죠.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줄기인데 둘 다 영양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한다. 얘도 근원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운동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사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건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인데, 이제 세균하고 진핵생물 편모를 가볍게 비교하시면 어렵진 않죠. 세균은 가늘 수밖에 없죠. 작으니까.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두껍습니다. 자,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세균의 크기는, 세포 내 공생설을 공부하셨으니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됐죠. 크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10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XY축, XYZ축 각각으로 3차원이니까 1000배 차이가 나죠. 엄청난 규모 차이죠. 그러니까 진핵세포는 10배, 10배, 10배. 그러니까 1000배 차이죠. 그리고 대충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정확히 알 필요는 없으니까. 원핵 세포와 바이러스의 차이도 대충 10배, 10배 해서 한 1000배 차이 난다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1000배, 부피가 1000배가 되는 항공모함을 움직이려면 당연히 편모가 두꺼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유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바깥쪽에 이렇게 편모가 튀어나와 있으면 세포막이 없습니다. 그냥 세포막을 뚫고 나와 있는,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이고, 얘는 세포막에 쌓여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단순 암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성분을 주의하셔야 되죠. 얘는 플래질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다음에 얘는 원래 미세 소관이기 때문에 튜블린이죠. 운동 방식도 얘는 회전, 아까 훅 보셨죠? 훅을 돌리는 거고, 얘는 미세 소관들이 이렇게 비비듯이, 비비기 위해서는 여기 모토 프로틴이 있는데, 하여튼 단백질이 에너지를 작동해서 이렇게 해서 파동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다행히도 성분이 같은 거죠. 마이크로튜블, 미세 소관이고, 그래서 단위체는 튜블린이다. 그 다음에 선모와 편모는 9+2 구조고, 기자체는 9+0 구조다. 이것도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잘 나옵니다. 생물학에서.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따왔는데 좀 너무 어려워서 이 설명들은 보시지 말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진핵생물의 세포막이죠. 기저체에서 나옵니다. 중심체가 이제 편모, 선모를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진 게 기저체입니다. 베이설 바디죠. 기저체는 중심체하고 단면 구조가 같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하나 보이시죠? 이거 동그라미 하나가 미세소관이죠. 관을 이렇게 자른 단면이죠. 미세소관 3개가 붙습니다. 그 덩어리가 이거 트리플릿이죠. 트리플릿 구조가 9개가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이게 기저체의 구조예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9 플러스 0 구조인데 트리플릿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얘는 이제 선모와 편모가 나올 때 약간 변형이 됩니다. 얘는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얘는 운동을 하니까 뭐 좀 구조가 다르겠죠. 가운데 미세소관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9 플러스 2 구조예요. 그리고 미세소관 바깥에 원래 트리플 구조였는데 더블릿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9 플러스 2 구조고 더블릿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지만 기억하셔야 되고, 이건 아까 그 그림 다시 자른 거고, 다이네인. 다이네인이 있죠. 얘를 작동시키는 단백질이 다이네인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모터 프로틴, 운동 단백질이라고 하죠. 다이네인과 카이네이신은 기억하셔야 되죠. 다이네인은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운동에 관련돼서. 얘가 이제 실제 다른 세포 소기관에서는 세포 소기관들을 이동시켜주는 단백질이죠. 한번 보실 텐데. 그러니까 운동에 관련되니까 다이내믹의 용어를 쓰자. 그래서 다이네인이라고 한 거고, 우리말로는 뭐 디네인이라고 보통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애가 카이네신이죠. K-I-N-E-S-I-N이죠. 걔도 운동에 관련되니까 뭐라고 붙일까? 카이네틱을 이용해서 카이네신이라고 붙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운동 단백질은 다이네인하고 카이네신 2가지인데, 여기서는 다이네인이 작동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카이네신이 얘를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미세소관 2줄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선모, 편모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건 이제 에바가 될 수 있어요. 오버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선모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냥 선모하고 선모다 그것만 암기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게 2년 동안 세균 문제가 3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연일 수도 있지만 확률이 너무 낮죠. 강력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균 전문가, 미생물학 전공하신 분이 출제자로 들어가면 사실 아까 기출 테이블을 보면 답답하겠죠. 세균이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생물학에서 중요하고. 어떻게 세균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낼 수가 있냐라고 생각해서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세균 폭탄을 맞아봐라 그러고 또 내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몇 가지 지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선모만 암기하고 넘어가겠다. 그것도 방법이지만 불안하니까 이쪽 커버하겠다 하시면 이 논리대로 공부를 하시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실리아는 그냥 이제 선모만 실리아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동안 연구 성과들로 밝혀진 게 2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실리아인데 운동에 관련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세포에 존재합니다. 근데 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세포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 그래서 세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세포마다 하나씩 있는 가는 긴 관이니까 찾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운동성 선모가 모타일 실리아, 아까 보신 얘는 모든 세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이 필요한 세포들만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세포를 움직이기 위한 거니까 개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얘에서 얘로 진화가 됐겠죠. 이렇게
이게 생체 내에 있는 운동세포가 실리아를 잔뜩 갖고 있다가 너도 좋으니까 써봐 그러고, 다른 세포들한테 전파를 했는데 나는 이걸 안테나로 쓸게. 그렇게 지나다니기 힘들죠. 모든 세포가 하나씩 갖고 있는 안테나였는데 운동세포는 이거를 운동에 사용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개수를 늘렸다. 이렇게 진화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출제하면 좀 반칙이고, 그냥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보신 거죠. 세균의 경우는 선모, 편모가 세포막에 쌓여져 있지 않고 돌출되어 있습니다. 네, 세포막에 쌓여져 있죠. 이것도 살짝 어렵긴 한데, 보시면 여기 명백히 써 있죠. 진핵세포의 경우 플라즈마 멤브레인, 세포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 공부하셨고, 다음 셀룰로스 4번 지문이죠. 셀룰로스로 구성된 세포벽이 있다. 자, 이 세포가 세균이냐라고 물었는데 세포벽이 셀룰로스예요. 그럼 너 바보니라고 하겠죠. 식물세포죠. 그 식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식물이 교재에는 잔뜩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식물이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된 건 주로 이렇게 비교해서 거의 이용당하는 거죠. 다른 문제를 출제할 때 틀린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물은 강의도 하지 않고, 그거 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의 세포벽은 아까 말씀드린 펩타이드 글라이칸이죠. 일반적으로 교재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걸 받으시면 훨씬 쉽죠. 그래서 그림을 붙여드린 거고, 펩타이드 아까 아미노산들이 있을 거다, 글라이칸, 다당류일 거다 추정할 수 있고, 여기 있습니다. NAG, NAM입니다. NAG는 아셔도 되고, N-아세틸 글루코스 아민의 약자입니다. 외울 수 없죠. 근데 이제 중간에 세 번째가 글루코스 아민입니다. 글루코스 포도당이죠. 근데 그 포도당이 이만하면 요 끝부분에 아민기가 붙어 있어요. NH2가 붙어 있고 다시 거기에 아세틸기가 붙어 있어요. 라이신의 아세틸레이션 보셨잖아요. 살짝 변형된 거예요. 포도당 끝부분이 살짝 변형된 거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NAG. 근데 NAG가 키틴질의 주성분이라서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고, 근데 키틴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포도당이 살짝 끝이 변형된 거다. 그다음 NAM은 N-아세틸 뮤라미게시든가? 이름이 그런데 얘가 또 살짝 변형된 거예요. 구조식은 저도 모르니까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NAG, NAM이라는 포도당이 변형됐으니까 단당류죠. 그 다음에 이거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NAG, NAM, NAG, MG, MG, MG 이렇게 반복됩니다. 교대로 이렇게 배열이 돼서 이렇게 축들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글라이칸, 다당류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펩타이드, 올리고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한 4개, 5개 정도가 NAM에 붙어서 이렇게 돼 있고 다시 2개가 결합이 돼요. 이렇게 짧으면 보통 올리고펩타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망상 구조가 되는 메시처럼, 이게 펩타이드 글라이칸의 구조고, 이 정도 공부하시면 굉장히 훌륭하게 공부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세포막과 세포벽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쉽습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 주로 인지질들이 머리도 빽빽하게 붙어 있죠. 거기에 막단백질까지 있어서 굉장히 치밀한 구조고, 막단백질들이 방향성이 있어서 소디움, 나트륨이다. 그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물질 출입을 관리를 하죠. 좋은 물질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건 배출을 시키고, 방향성이 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그냥 막 통과합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독성 물질이고 뭐고 그냥 다 통과합니다. 전투가성입니다. 독성 물질이 지나가면서 나를 들여보내면 너 큰일 날 텐데 거기까지 가봐라. 세포막에서 다 막습니다. 얘는 투과를 조절하지 않아요. 전투가성이라고 하죠. 생긴 거 보시면 조절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신 물리적인 강도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탄탄한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출입은 맘대로 하되, 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분을 너무 빨아들이면 세포만 있으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구조죠. 네. 그래서 4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네요. 5번.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세포질에 있다. 쉽죠? 막성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는 건 진핵 생물의 진핵 세포밖에 없죠. 고세균, 세균 다 없습니다. 일단 내막계가 발달해야 되죠. 그래야 가르칠 수 있고. 쉬운 질문이고, 그래서 21년 문제를 다 훌륭하게 푸셨습니다. 저는 강의가 다 끝나면 파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참 이번에는 우울하네요. 뭐 끝나고 피자 파티라도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뭐죠? 집합금지 명령에 위반돼서 내가 잡혀가는 건 괜찮은데 학원에 뭐 생길 것 같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 사실 기본 강의 끝나고 회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연기되고 있습니다. 좀 한국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야지 회식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엔 2020년 작년 2월의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는 들어가기 전에 좀 용어들을 기본 강의에서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 생물을 처음 접하고 1회독, 2회독 하시면 희끄무리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대충 개념을 알고 공부를 하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생물은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용어들은, 핵심적인 용어들은 그 정의를 샤프하게 아셔야지 기본서를 읽으실 때도 같은 시간을 투입을 해도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하면서 잡기 힘들기 때문에 앞쪽에서 몇 가지라도 정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고, 전에 들으신 분들은 좀 가볍게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중요한 용어들이죠. 리보솜, 리보점, 리포점, 리보자임. 저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한 다음에 난 몇 년 내에 한국어로 했을 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름이.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영어로 스펠링까지 써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쉽죠. 자, 리보솜은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구죠. 라이보솜입니다. RIBO는 RNA를 의미해요. RNA는 중심 당이 라이보스죠. 그다음에 DNA는 디옥시라이보스고. 예. 그래서 라이보란 말이 나오면 RNA를 의미하고, RNA와 관련 있는 세포 솜은 세포 소기관이라는 뜻이죠. 세포 내에 어떤 구조를 말할 때 스플라이시오점, 뭐 뉴클레오솜, 솜이란 바디란 얘기죠. 쓰는데, 자, 라이보솜 그림이죠. 소단위체, 대단위체고 진한색, 연한색인데 하나는 RNA, 하나는 단백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RNA와 여기 RNA는 다르죠. 당연히 기능이 다르니까, 단백질 기능이 다르니까 당연히 구조 다릅니다. 근데 라이보솜은 굉장히 오래전에 고대에 생성됐을 수밖에 없죠. 단백질이 먼저 생겼을까요? 라이보솜이 먼저 생겼을까요? 그렇죠. 라이보솜이 있어야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먼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는 그럼 효소 역할을 누가 하느냐? 단백질이 하죠. 근데 단백질이 없어, 아직. 그래서 RNA들이 효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 RNA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이보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음 라이소솜은 세포 내에서 고분자 물질, 쓸모 없어진 고분자 물질을 분해하죠. 내부에 가수분해 효소들을 갖고 있고, 라이소솜은 분해 기관인데 라이시스, LYS죠. 라이시스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라이소좀 안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들은 어떤 환경에서 작동한다? 산성. 그렇죠. 예. 기쁘네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산성 환경에서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세포한테도. 그래서 실수로 일단 1차 보호막이 라이소솜의 인지질 이중층 막으로 감싸고 있을 수밖에 없고, 실수로 터졌을 때 얘가 나오면 세포 내의 물질들을 분해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수분해 효소들은 산성에서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 라이소좀 내부는 산성입니다. 근데 라이소좀 막이 터지는 순간 중성이 되죠.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가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중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라이포좀, 얘는 리피드죠. LiPO는 리피드를 의미하고, O는 보통 그 어간 어미를 연결할 때 쓰죠. 리피드를 의미합니다. 리피드로 된 바디인데 주로 요거죠. 인공적으로 만드는 인지질 이중층의 라이포좀이죠. 예. 이게 인지질이기 때문에 주성분이 지질이죠. 그래서 지질로 구성된 이런 세포 소기관이다. 얘는 세포 소기관이라기보다는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실험실에서 인지질 성분을 잘 녹인 다음에 소니케이터라고 초음파를 가볍게 때려주면 얘들이 흩어졌다가 라이포좀으로 조그맣게 모입니다. 만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포도 소니케이터로 때리면 세포 소기관들이 빠져나가면 이런 라이포좀이 형성이 되죠. 예. 세포막을 줄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 라이보자임은 헷갈리진 않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단백질이 없을 때는 효소 역할을 하는 게 필요했는데 뭐가 있을까? RNA들이 했었을 거라는 증거들이 발견됐죠. 라이보가 붙어 있으니까 RNA를 의미하죠. RNA인데 효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자르기도 하고 단백질이라는 뛰어난 그 메커니즘이 나오기 전에 척박한 환경에서 기본적인 효소 역할들을 해왔죠. 교재에 따라 있는데 초기에는 RNA가 유전물질 역할도 했고 효소 역할도 했고 혼자 다 했죠. 북치고 장구치고. 바이러스가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는 것도 뭐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DNA란 물질을 발견했는데 DNA가 훨씬 튼튼하니까 네가 유전물질이 되면 되겠다. 그럼 RNA는 효소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단백질이 발견되면서 네가 나보다 훨씬 낫네. 그럼 RNA는 할 일이 없어졌죠. 대신 진핵세포는 DNA는 핵안에 있고 라이보솜은 세포질에 있기 때문에 연결해준 메신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RNA가 그 역할을 하게 됐고 mRNA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영어 스펠링을 써서 기억하시고, 저 처음에 진짜 리보솜하고 리소좀하고 헷갈려서 고생했거든요. 리소좀이라고 다 솜으로 발음을 하는데 리소솜 그러면 이상하니까 좀으로 또 바꾸고 좀 네이밍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층하고 이중막이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은 딱 세 가지였죠.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 핵막은 중요하고 두 가지는 함입됐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나중에 한두 달 지나면 이중층, 이중막 개념은 이중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핵막이 이중이었는데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인가 이렇게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죠. 예, 핵막이 이렇게 돼 있죠. 인지질 이중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막인 거죠. 예, 이 그림 보시면 이해하실 거고, 이건 아까 벌써 말씀드렸죠. GULC, GLYC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당을 의미한다. 다당이겠죠. 글루코스, 글루카곤, 글라이코젠,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이죠. 펩타이드 글라이칸. 자, 유전자 관련 용어들은 좀 헷갈리셔도 괜찮긴 해요. 시험에 틀리진 않는데 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대충 그게 유전자가 DNA고 뭐 같은 거지. 시간 대비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날카롭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도 어디 가서 나 생물 공부 좀 했어 라고 얘기하시려면 이 개념을 헷갈리시면
웃기고 있네라고 하겠죠. 자, 유전자는 주인이죠. DNA가 있으면 사람의 염색체가 46개가 있고 염색체를 보면 응축되어 있죠.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말려서 이렇게 다시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톤을 다 제거하고 DNA를 쫙 펼치면 굉장히 길죠. 그 중에 유전자를 찾아라 그러면 DNA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을 때 여기 일부죠.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경우 유전자가 아닌 부분이 사실 90%였나? 엄청난 비율도 높습니다. 넌 코딩 진이죠. 암호화되지 않은 부분. 유전자는 짧고 군데군데 있겠죠. 그게 유전자고 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죠. 유전을 좌우하는 물질이 뭐냐. 그 다음에 유전체는 지노미죠. 그래서 OME를 붙이면 체고 전체를 말하죠.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 전체 또는 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전체. 사람의 뭐 손톱에 있는 손톱에는 핵이 없구나. 피부 세포에 있는 세포하고 간에 있는 세포하고 유전자는 같죠. 동일하죠. 같은 세포 하나, 수정란이 전부 분화했기 때문에 나는 이 DNA 또는 유전자 필요 없어로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봉인을 합니다. 전사가 안 되도록. 뒤쪽에 이제 바바디라고 이제 바소체 공부하실 텐데 여성의 경우는 XX 염색체를 갖고 있죠. 둘 다 발현이 잘 되면 여성성이 너무 강해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는 봉인을 시켜서 못 쓰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바디라고 하여튼 사용하지 않는 염색체는 이렇게 응축시켜 놓습니다. 자, 하여튼 유전체는 씌우실 거고 DNA와 염색체, 염색질, 염색사 용어가 많죠. DNA와 이 세 개의 차이는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형이상학적 용어, 얘는 물질에 대한 용어죠. 성분이 뭐냐? 얘는 염색이 되냐 안 되냐. 염색이 되는 물질이야? 확실히 되는 물질이야? 얘는 염색이 된 듯한 물질이야. 평상 염색체 사람의 핵형 46개 보셨죠? 사진을 찍었죠? 걔는 찍기 힘듭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세포 분열을 할 때만 100% 응축된 상태에서만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거고, 평상시에는 염색을 해도 핵 안에 이렇게 풀려 있기 때문에 색깔이 희끄부레하게 보이는 것 같아. 염색된 물질이 있는 것 같아죠. 그래서 염색질입니다. 대부분은 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염색사라는 말을 썼는데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크로마틴 스레드란 구글에서 겨우 찾았습니다. 쓴 적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염색사란 말을 계속 썼었거든요. 근데 실사자를 넣었는데 영어권에서는 실제로 안 썼고 그래서 지금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세 가지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DNA와 이 세 개의 차이는 뭘까요? 같은 걸까요? 그렇죠. 다르죠. 히스톤 단백질의 차이죠. 예. 얘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다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고, 얘는 히스톤 단백질을 제거한. 근데 물론 DNA와 히스톤 단백질 외에도 패킹에 관련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들 다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지만 다 제거하고 핵산으로 구성된 물질들만 얘기하는 게 DNA고, 얘는 패킹에 필요한 것들이 다 포함된 것들이죠. 예. 염색을 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 용어죠. 자, 그 다음에 염색질과 염색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염색이 확실하게 되고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는 뭘까요? 염색질이죠. 평상시에는 대부분 염색질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영화에서는 크로마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염색체는 특별할 때만 나타나는 거고,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오래 써왔기 때문에 염색체란 말도 자주 쓰고, 두 개의 차이는 물리적인 상태 변화뿐이고 같은 물질이죠. 예.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염색질은 평상시에 존재할 때 염색질이라고 하는데, 진정 염색질과 이형 염색질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진정 염색질은 유크로마틴, 얘는 헤테로크로마틴인데 U는 true를 말하는 거죠. 얘는 true라서 전사가 좀 잘 됩니다. 조금 더 풀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접근할 수 있어서 전사가 더 잘 되는 거고, 얘는 더 응축이 돼서 전사가 좀 힘든 거고. 근데 얘도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게 핵 안에 세포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어떤 부분은 활발하게 전사를 해서 단백질 많이 만들어내고 어떤 거는 봉인시켜놔서 아예 못 쓰게 만들고 어떤 거는 가끔 전사가 되겠죠. 상태가 두 가지 상태가 아니라 단계로 나누면 100가지 단계가 나올 수 있겠죠. 응축 단계가. 그래서 상대적이고 더 풀려서 전사가 잘 된다. 그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는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유박테리아, 유크로마틴, 유캐리엇. 진핵세포는 유캐리엇이다. 진짜 핵을 가진 세포고 그 유캐리엇을 그대로 캐리엇이 핵이고요. 그대로 번역한 거고 원핵세포는 프로캐리엇입니다. 그래서 핵이란 구조물이 발견되기 전에 그 옛날 구조를 갖고 있는 세포라는 거죠. 핵이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게 원핵이죠. 프로를 원으로 번역했죠. 자, mRNA 뭐 이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snRNA는 곧 공부하시니까 Small Nuclear RNA의 약자죠. 기출이 됐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고 자, 대부분의 RNA는 세포 내에서 어디에 존재할까요? 주로 거의 세포질에 존재합니다. rRNA는 라이보솜에 있는데 라이보솜은 핵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tRNA도 그 옆에 붙어서 배달부 역할을 하죠. mRNA는 핵에서 만들어지지만 가공이 되죠. 세 가지. 5' 캐핑, 3' 폴리 에이테일링, RNA 스플레이싱. 그게 끝나면 바로는 아니고 뭐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내보내죠. 세포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주로 세포질에 존재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세포를 깨가지고 RNA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세포질에서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핵 내에서 RNA를 찾아냈죠. 거기다가 짧아요. 스몰이에요. 뛰어난 성과인 거죠. 그래서 야,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얘는 스플라이시오좀에 존재합니다. RNA 인트론을 잘라내는 게 RNA 스플라이싱이죠. 예, 스플라이싱을 일으키는 복합체가 스플라이시오점이에요. 바로 이제 공부하시는데 거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RNA입니다. 근데 짧아요. 발견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명칭을 어떤 역할을 하는 RNA다 그렇게 붙이면 좋은데 내가 이 어려운 걸 찾아냈어. 핵안에서 찾아냈어. 다 세포질에만 있는데 그리고 그 짧아. 그리고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스몰 뉴클리어 RNA입니다. 자, 왜 핵 안에 있을까요? 스플라이싱을 해야 되니까. 예, 스플라이싱은 핵에서 내보내고 싶겠죠. 밖에 나가서 핵을. 스플라이싱하고 5' 캐핑 3' 폴리에이테일링을 밖에서 하면 mRNA가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핵 안에서 하는 거고, 걔도 어쩔 수 없이 핵 안에 존재하는 거죠. 자, 소포체. 뭐 이건 쉬운데 용어들이 여러 개니까 한번 봐두시면 교재에 따라서 매끈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를 쓰기도 하고 활면 소포체, 존면 소포체를 쓰기도 하죠. 거친면 소포체는 왜 거칠죠? 그렇죠. 표면에 라이보솜이 붙어 있습니다. 라이보솜은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해야 되죠. 뭐죠? 결합되어 있는 거하고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는 프리 라이보솜과 바운드 라이보솜이 있습니다. 얘는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게 바운드 라이보솜이죠. 얘는 기출에 나오기 때문에 뭐 알고 계셔야 되죠. 여기서 생성된 단백질은 아미노 애시드, 그러니까 올리고 펩타이드가 형성이 되고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순간 소포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얘네는 외부로 배출하거나 아니면 세포막에 막단백질로 가거나 아니면 목적지가 명확한 애들이에요. 걔네는 정확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소포체 안에 집어넣어서 운반기관을 통해서 골지체로 가서 골지체에서 정확한 위치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단백질은 앞쪽에 시그널 펩타이드라는 게 붙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짧은 물질들이 붙어 있고 내 목적지는 어디야, 내 근무지는 어디야를 표시해 주죠. 그렇지만 두 번째 라이보솜, 프리 라이보솜은 세포질 안에 둥둥 떠다닙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주로 세포질에서 사용하는 단백질들이죠. 자,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근데 원래 이름이 소포체는 엔도플래스믹 레티큘럼입니다. 어렵죠? 엔도는 내부, 엑소가 바깥이었죠?
플래즈믹,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셀룰러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합니다. 플라즘은 뭐 기질 물질이라는 뜻이죠. 플라즘 매트릭스, 마이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 실제로 세포질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엽록체, 옛날 남태균의 뭐였죠? 스트로마, 다 기질을 의미합니다. 기본이 되는 물질. 그게 세포질이죠. 레티큘럼은 그냥 망사형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름인데 뭐 영어권에서 잘 안 써요. 그냥 ER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 ER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림에 ER이라고 나오면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ER이고 얘는 스무스 ER, 러프 ER입니다. 더 귀찮으니까 약어로 SER, RER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봐두시고, 자, 남태균은 저번에 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5개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원핵세포, 진핵세포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페이지도 공부하실 때 약간 귀찮으실 수 있어서 FAAG는 먹다란 뜻이죠. 예,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편한 게 바이러스 중에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가 박테리오페이지죠. 박테리아를 먹는 애. 박테리아보다 작지만 바이러스는 자기가 감염시키는 숙주세포가 정해져 있죠. 예, 식물만 감염시키는 TMV, 토베코 모자익 바이러스. 그러니까 담배 잎이 얼룩덜룩해지죠. 예. 식물세포는 TMV만 아시면 되고, 동물세포만, 뭐 낙타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사람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다릅니다. 보셨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셨듯이, 특정 세포의 리셉터에,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을 미믹해서, 닮아서 들어가죠. 강제로 뚫고 들어가겠다. 힘이 없죠, 바이러스가. 그냥 속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세포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박테리아만 들어가는 애들을 박테리오페이지라고 하죠. 줄여서 페이지라고 하고, 우리나라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파지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찢어진 종이 아닙니다. 파지예요. 박테리오페이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지문에 나와도 당황하시면 안 되죠. 페고사이토시스, 식세포작용, 페고고, 사이토는 세포, 셀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에리스로사이트가 적혈구고, 레드블러드 셀이라고도 하지만 에리스로사이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블러드 셀, 백혈구는 류코사이트라고도 합니다. 사이트가 셀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매크로페이지, 면역학에서 중요한 대식세포. 매크로 대고, 페이지가 먹다. 병원균을 다 계속 먹어서 없애버리죠. 자, 기본 용어들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근데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시야가 좀 날카로워지시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체막, 세포막. 이슈가 됐던 문제죠, 작년에. 자, 그리고 생체막, 세포막은 13년간, 12년간이 아니고 13년간, 52년간도 마찬가지고 두 문제 출제되는데 꽤 내용에 비해서는 출제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잘 공부하셔야 되고, 생물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은 세포막인데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예, 캠벨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이유는 세포막이 그런 정교한 기능을 갖지 않았다면 세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탄생했는가의 비밀이 세포막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히 공부하시면 정말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생물에서는 중요한 테마고 잘 나옵니다. 어느 생물학 시험이든. 그래서 13년에 두 문제 정도는 나올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출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 자, 좀 쉬운 부분부터 빠르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질이죠. 인지질은 구조를 대충 머릿속으로 아셔야 돼요. 자, 글라이세롤 구조식 기억나시죠? 탄소 3개고 각각 OH가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수소로 채우면 됩니다.
글라이세롤에 지방산이 3개가 결합을 합니다. 지방산은 CH3, CH2, CH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이 카르복실기죠. COOH인데 OH가 빠지고 그다음에 글라이세롤에 OH, H가 빠지면 COO가 남죠. 에스테르 결합이죠. 그래서 지방산 3개가 글라이세롤에 에스테르 결합을 한 게 중성지방이죠. 우리가 먹는 기름 성분이죠. 인지질은 약간 변형이 돼 있죠. 마지막 끝쪽에 지방산이 붙지 않고 인산기가 하나 붙고 그 위에 콜린이 붙습니다. 그게 인지질이죠. 인산기가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고, 인산기 다음에 콜린이 붙는데 콜린 말고 다양한 것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콜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산기는 마이너스 일가를 갖고 콜린에는 질소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살짝 표시되어 있는데 질소가 있어서 플러스 일가를 갖습니다. 여기는 거의 극성이 없어요. 지방산이니까. 여기서부터 글라이세롤의 OH가 약간 부분 전환을 가질 수 있는데 약하고, 여기에 인산기에 마이너스 1, 여기 질소의 플러스 1이 핵심입니다. 얘가 친수성이기 때문에 친수성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화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세포막인데, 세포막, 생체막 다르죠. 뒤에서 공부하실 텐데, 생체막은 진핵생물에 존재하는 세포막부터 핵막, 소포체, 골지체 다 포함해서 그 전체를 생체막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은 셀룰러 멤브레인이고, 생체막은 바이올라지컬 멤브레인이죠. 근데 캠벨조차도 바이올라지컬 멤브레인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생물학자들은 생체막의 특성이 거의 세포막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냥 세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세포막은 특성이 이제 인지질 이중층도 중요하지만 막단백질들이 다양하게 박혀 있다는 게 중요하죠. 막단백질은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하죠. 표면에 붙어 있는 이런 애들, 얘를 외재성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애들, 얘를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표면에 붙은 애들은 소수성 부분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표면이 소수성이면 결합되겠죠. 얘는 이만큼이 소수성이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처음에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될 때부터 표면에 너는 표면에 나가고 나는 안쪽에 있고 너는 소수성, 친수성 해서 이렇게 돼. 그러면 구조 자체가 딱 가서 끼어들어 맞춰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 다음 내재성 중에서 관통하는 게 있죠. 채널 같은 얘는 막관통 단백질,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이라고 합니다. 얘도. 내재성인데 요만큼 있고 관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일단 내재성, 외재성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포 바깥쪽 표면에 이렇게 당들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에 당이 붙어 있으면 당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당 지질도 있습니다. 지질 하나인데 인지질인데 당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당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되는데, 핵심은 세포와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식별 번호죠. 중국 인구가 한 17억 되나요? 17억 정도 되면 군인이 한 5천만 명 되지 않을까요? 1억은 안 되겠지만. 근데 군번을 900번까지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너 군번 몇 번이야? 637번 나던데 그럼 같은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번은 알파벳을 넣든가 해서 5천만 넘어야 되죠. 그래서 식별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야지 나는 어떤 사람의 간에 있는 어떤 세포야라는 걸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물질을 써야 될까? DNA, RNA를 쓸 수는 없죠. 단백질들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죠. 당이 어떨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은 6탄당, 5탄당, 4탄당부터 단당류 종류가 많죠. 그 다음에 변형된 당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연결하면 정보가 확 달라지죠. 정보의 개수가 많아지죠. 가지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인식표 역할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체막,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지방산 계층 구조를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 세포막, 생체막 부분을 대충 공부하면 헷갈립니다. 나중에 인지질이 지방산 아니야, 뭐 지방산이 세포막이지, 이렇게 헷갈리시면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계층 구조 영역을 날카롭게 확보하시는 게 좋고,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죠. 탄소 체인 있고 그때 카르복실기가 있는 거기까지가 지방산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글라이셀로가 결합하고 인산기, 콜린이 붙어야지 인지질이죠.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과 인지질은 다르죠. 인지질들이 잔뜩 모여서 물속에 있어야 인지질, 이중층이 되는 거고, 세포막과 인지질, 이중층 다르죠. 얘는 막단백질하고 다른 물질들이 잔뜩 붙어 있는 거죠. 그걸 다 제거해야 인지질, 이중층이 되는 거죠. 생체막하고 세포막 다르죠. 예. 미토콘드리아 막은 생체막이지만 세포막은 아닙니다. 좀 호환관계나 이런 걸로 좀 날카롭게 보셔야 돼요. 이유는 기출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고, 이거 그리느라고 되게 고생했어.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유는 그렸는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밸런스를 못 맞춰서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글라이세롤. 탄소 3개, OH, OH, OH 있었는데 지방산 2개가 결합해서 에스테르 결합을 만들었다. 이 에스테르 결합은 생물 시험에 굳이 나올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나올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고세균은 에스테르 결합이 아니고 이서 결합. 탄소, 산소, 탄소로 이어져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화학상에서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생물학자들은 뭐 그렇게 진화했나 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생화학자 입장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진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세균이 발견되고 삼형 6개 체계가 되고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개통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통조상에서 세균이 나오고 다시 고세균이 나오고 여기로 진핵생물이 나왔어 라고 그릴 수밖에 없죠. 정보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얘는 에스테르 결합을 했는데 이서 결합으로 바뀌었다가 에스테르 결합, 무슨 소리,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사실. 화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얘가 바뀌려면 효소부터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전체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여튼 그래서 다시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생물학자들 입장에서 사실 찜찜하고 신경이 쓰이겠죠. 그럼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산기 있고 여기 콜린 있죠. 콜린은 바뀔 수도 있지만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콜린만 기억하시면 되고, 핵심은 질소가 있어서 플러스 1가다. 자, 그 다음에 지방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화가 있고 불포화가 있죠. 불포화는 자연계 불포화는 시스입니다. 화학적으로 트랜스를 만들기 쉽지만 거의 시스로 존재하죠. 시스가 되면 꺾입니다. 그리고 꺾여야지 얘가 유동성을 갖죠. 그리고 여기 이 꺾임을 영어로 킹크라고 합니다. 이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 킹크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 같은 그림이니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실 거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은 화학적인 문제지만 뭐가 포화된 걸까요? 수소가 포화된 겁니다. 예. 탄소는 단일 결합을 4개를 형성할 수 있는데 나머지 수소를 다 붙여버리면 포화입니다. 얘는 불포화죠. 얘를 강력한 에너지를 주고 수소를 집어넣으면 이 결합을 끊고 수소가 결합됩니다. 그러면 포화된 거고 더 이상 수소는 못 들어갑니다. 포화지방산이죠. 뭐가 포화되었냐를 기억하셔야지 쉽죠. 수소가 포화된 겁니다. 탄소에. 나머지 설명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
여기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도 이중결합이 있죠. 예. 하나는 시스고 하나는 트랜스입니다. 자연계에는 시스만 존재합니다. 시스는 꺾입니다. 트랜스는 안 꺾입니다. 원래 포화 지방산하고 거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각도가 약간 다를 뿐이죠. 그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 근데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죠. 그 전에 이제 세포막의 특성,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 그러니까 유동 모자이크 모델은 세포막을 밝히는데 핵심 이론이죠. 노벨상을 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거를 이해하시는데, 자, 여기 인지질들이 있죠. 인지질들이 고정이 돼 있을까요? 이동할까요? 이동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동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쉽죠? 여기 친수성끼리 소수성끼리니까 이렇게 막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는 거, 여기서 일로 가는 거, 거의 안 일어나죠. 네. 캠벨은 매우 느린 이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거의 못 일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친수성 머리가 소수성 영역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이런 게 일어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쪽은 이동이 안 일어난다, 이쪽은 이동이 일어난다, 뭐 이런 유치한 지문이 나옵니다. 그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이론이 아니라 명칭이죠. 얘는 lateral movement, lateral diffusion이라고 합니다. lateral은 뭐 어깨를 붙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원 버스에 탔는데 내가 1시간 동안 타고 가야 되면 어떻게든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서 끝까지 가야 되죠. 그게 lateral movement입니다. 얘는 플립플랍입니다. 이렇게 뒤집는 거죠. 신발 뒤집듯이. 그리고 트랜스버스 디퓨전이나 무브먼트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어로 나올 텐데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나왔어요. 수평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니까 그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수직 이동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수직 이동인가요? 아니잖아요. 수직 이동은 이거죠. 근데 얘는 수직 이동과 회전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 이동이라고 하면 좀 이름이 그렇지 않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라고 낼까요? 저라면 그냥 이걸로 냅니다. 그래서 플립플랍하고 트랜스버스 기억하셔야 되고, 수직 이동이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가볍게 봐두시고, 쓰진 못하더라도 보면 아 그거구나 하고 식별하실 수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 유동 모자이크 모델의 첫 번째 단서죠. 얘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lateral movement는 얘가 옆에 하고 바꾸는 거 한 번, 또 바꾸는 거 한 번, 바꾸고 그게 1초에 10의 7승인가 일어납니다.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브라우니안 무브먼트 있죠. 브라운 운동. 공기가 이제 산소 기체, 뭐 질소 기체가 있으면 얘가 1초에 얘도 10의 7승인가 8승인가로 계속 충돌합니다. 빠르게. 그래서 그 궤적을 그리면 동그라미가 채워질 정도로. 그게 유체죠, 실제. 얘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유체입니다. 유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2차원 유체입니다. X, Y축으로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래서 플루이드의 유체, 여기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막단백질들이 붙어 있죠. 관통 단백질도 있고, 내재성, 외재성도 있죠.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얼룩덜룩하죠. 그래서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가 모양이 계속 바뀌겠죠. 뭐 1초에 10의 7승계만큼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유동적인 모자이크 모델입니다. 이름은 그렇게 붙여진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필요한 곳에 막단백질을 보내줄 수 있고, 그래서 세포한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포막의 특성을 처음 밝힌 거기 때문에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다음 쉬운 거죠.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패킹이 잘 되죠. 따닥따닥 붙어서. 그러면 유동성이 좀 떨어지겠죠. 여기 소수성 결합들, 친수성 결합들 있으니까. 얘가 발로 차죠. 이렇게 옆에를. 불포화 지방산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얘는 오른쪽에를 차고 있고 얘는 왼쪽에를 차니까 얘는 혼자 맡고 있죠. 어찌됐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을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패킹이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근데 세포는 이 인지질의 유동성이 중요하죠. 적정하게 유동이 돼야 되고 너무 막 빨리 유동돼도 안 되고 너무 고형화돼도 안 되고. 근데 동물들은 좀 문제가 생기죠. 동물들은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온도가 바뀌면 유동성이 확 떨어지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죠.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유동성이 너무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식물은 콜레스테롤이 없죠. 식물은 갑자기 이동 못 합니다. 소나무는 평생 그 자리에 서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안 하셔도 되는데 시스와 트랜스는 화학에서 구분하시지만 그걸 아시면 왜 시스가 꺾이는지 아시면 암기 안 하셔도 되니까 가볍게 보시면, 트랜스라는 건 이중결합이 있을 때 트랜스는 대각선이라는 뜻이죠. 이쪽 탄소에 두 개가 붙을 수 있죠. 이중결합이니까 무거운 걸 찾아냅니다. 얘가 무겁다고 하면 얘는 잊어버리고, 이쪽 두 개 중에 무거운 걸 찾아내고 그럼 얘는 잊어버립니다. 그럼 무거운 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트랜스 구조죠. 실제 얘를 보시면 더 쉽죠. 이게 무겁겠죠? 이게 무겁겠죠? 트랜스입니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포화지방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 시스죠. 무거운에 무시하면 시스는 on the same side죠. 같은 편이라는 얘기라서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실제 얘를 보시면 여기서 확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자, 시스죠. 이렇게 봤을 때 무거운 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시스죠. 시스는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고, 트랜스는 여기를 중심으로 무거운 애 이렇게 트랜스죠. 그러면 트랜스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 자연계의 이중결합은 시스가 존재하고 꺾인다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얘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탄소하고 여기 끝에 수소, 얘네는 이 모니터 평면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소는 쐐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는 튀어나온 거고 이 수소는 저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는 이게 수소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입체 구조를 유기화학에서 표시할 때 이렇게 하죠. 얘의 경우는 이 수소가 튀어나오고 이 수소가 모니터 저쪽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정사면체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이어보면 정사면체가 돼요. 그 탄탄한 모양을 유지하기 때문에 얘는 꺾이지 않고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시스는 그 구조를 유지하다가 여기서 확 꺾입니다. 네. 자, 자료가 좀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이해를 하면은 더 이상 암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일부러 만들었고, 한두 번 보시면은 되실 거예요. 더 공부하실 필요가 없죠. 자, 동물 세포의 생체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생체막은 유동 모자이크 모형으로 설명된다. 맞죠? 예. 유동 모자이크 모델의 핵심은 인지질의 레터럴 무브먼트의 자유로움 때문이죠. 그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생체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그쵸? 세포막, 특히 세포막은
생물 시험에서는 생체막, 세포막은 거의 동일어로 이해를 해요.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들 교재 자체가 바이올로지컬 멤브레인이라는 말은 잘 못 듣습니다. 그냥 무조건 세포막이라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막단백질들이 있어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 같은 경우는 세포 내부에 있는 소디움, 나트륨 이온을 3개를 정확히 퍼내고 포타슘 2개를 들여냅니다. 근데 걔가 반대로 작동해요. 포타슘을 3개를 퍼내고 소디움 2개를 반대로 작동하면 세포는 죽습니다. 기능이 마비되죠. 그래서 세포막은 명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을 투과시킬지 아예 투과 안 시킬지 정교하게 관리가 되죠. 다음 인지질은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구성된다. 보시면 아시죠? 자, 여기서부터가 그 골치 아픈 질문인데, 인지질 이중증은 비대칭적 구조이다. 맞습니다. 결론은 5번 포화 지방산의 꺾임은 느슨하고 유동적인 막을 만든다. 꺾임 킹크라고 나와 있죠? 틀리죠? 예. 포화 지방산은 킹크가 없습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틀린 거죠. 근데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변씨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생물학과 그때 3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어요. 근데 캠벨을 들고 왔는데 책이 걸린 거예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쓰여있는 내용도 되게 수준이 높고 그래서 생물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나는 3학년 때 저 정도로 못했던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 무조건 그냥 10개 맞아요. 짱돌 문제도 다 맞춥니다. 짱돌 문제 모를 수 있는데 생물학을 계속 공부하면 생물학의 논리가 있어요. 특유의 논리가. 그래서 짱돌 문제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이 교수님이 여기다 함정을 팠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2월달이 지나고 흥분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점수가 걸린 거예요. 1차에서 커트라인에 거의 걸려 있는데 불안한데 생물을 하나 틀린 거예요. 문제를 잘못 냈다고 화가 나가지고 못 참겠다고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고 1년을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1번 틀렸구나.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1번 틀렸구나 그랬더니 틀렸대요. 이 친구는 너무 잘하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틀렸지 그랬더니 5번을 썼대요. 5번이 맞는 지문이라고. 왜 그랬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외고 출신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생물도 잘하죠. 포화지방산 킹크라고 나와있죠. 대부분의 영어 단어는 명사가 동사를 겸하죠. 그래서 킹크는 꺾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쓰는 어메리칸들도 있겠죠. 그래서 포화지방산이 꺾이면 불포화지방산이 돼서 느슨하고 유동적인 막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공격을 하겠다. 이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제발 캄다운 해라. 그걸로 해봤자 바보 소리나 듣지.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거는 출제자 의도를 딱 봤을 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아느냐 그 문제죠. 쉬운 문제를 틀린 거죠. 4번 질문을 보시면 인지질 이중증은 비대칭적 구조이다. 이게 맞죠. 근데 생물학을 많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X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지질 이중증은 결론은 비대칭 구조입니다. 이걸 찾느라고 진짜 캠벨부터 온갖 상위 교재들을 다 뒤졌어요. 겨우 찾아냈어요. 인지질 이중증은 비대칭 맞습니다. 인지질 이중증은 뭐죠? 세포막하고 다르죠. 막단백질하고 다 빠져야지 인지질 이중증이죠. 그래서 세포 바깥쪽 층하고 안쪽 층은 기능이 사실 다르죠. 그래서 인지질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지질에 붙어있는 지방산 성분이 3개가 다 포화할 수도 있고 포화, 불포화, 포화할 수도 아니 2개죠. 포화, 불포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화도 탄소가 16개짜리부터 18개, 20개 다 다릅니다. 그게 다르면 비대칭이겠죠.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비대칭인가? 당연히 비대칭이죠. 말씀드렸듯이 1초에 10의 7승분 바꿉니다.
면 대칭이 안 되죠. 위치가 다르니까. 될 수가 없죠. 성분도 달라지겠죠. 근데 그걸 묻는 건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기능상 조금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비대칭인데 그걸 뭐 어쩌라고. 제가 보기에는 잘못 내신 거죠.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라 생체 막은 비대칭 구조입니다.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생체막이 대칭이면 세포는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명한 방향성 때문에 세포가 생존할 수 있고 그게 생명의 신비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항상 나와요. 생체막은 대칭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쓰셨어야 되는데 인지질 이중층은 비대칭 잘못 쓰신 거죠. 제가 보기엔 실수고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 잘하니까 헷갈려서 틀린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의 신청을 하려면 5번 갖고는 바보 소리 들으니까 4번 갖고 해야 된다. 이거는 출제 오류라고 말할 수는 없죠. 또 근데 의도하고 다른 5표시 무해의 원칙인가요? 그건 아닌데 하여튼 유해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가 막 화가 나서 사기를 못해서 4번을 공격하는데 이런 논리로 공격을 해라.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이 바보야 4번으로 해라. 그래서 겨우 설득을 하고 4번을 했는데 그렇지만 나라면 안 한다. 어차피 인정 안 한다. 그리고 4번 질문은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관심이 없고 전공자도 모르지만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오리발 내밀면 끝이죠. 이 중요한 걸 끝이죠. 이 신청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나중에 술이나 한잔 마시자. 근데 결국 이 신청을 했죠. 그리고 전화가 안 오더라고. 최근에 만났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포화 지방산부터 이렇게 계층 구조를 날카롭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중요한 건 인지질 이중층이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는 그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생체막은 비대칭이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봐두시는 게 훨씬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자, 막 반통 단백질 중에 이제 리셉터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오면 호르몬을 받는 부분하고 호르몬이 결합하면 호르몬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이제 반대쪽 세포 내부 쪽에서 다시 세컨드 메신저 2차 전달자한테 신호를 줍니다. 물질을 바꾸거나 뭐 인상기를 결합시키거나 그 신호가 핵 안으로 전달되도록 하죠. 방향이 있죠. 바깥에서 안으로. 얘가 거꾸로 이렇게 돼 있으면 작동을 못 하죠. 두 번째, 당 단백질. 아까 보셨듯이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인데 당 단백질이 리소스를 투자해서 만들어졌는데 세포막 안쪽에 붙어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방향성이 있죠. 자, 트랜스포트 프로틴, 소디움 포타슘 펌프 뒤집어지면 안 되죠. 외재성 단백질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안쪽에 붙을 게 바깥쪽에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체막의 비대칭성,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생명 현상의 근원이죠. 자, 고생하셨고, 세포막 문제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좀 쉽습니다. 세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포막의 유동성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질수록 커진다. 그림 바로 떠오르시죠? 자, 세포막을 구성한 인지질은 수평 이동을 하지 않는다. 예. 틀리죠? 1초에 10의 7승. 숫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서로 이동을 합니다. 용어를 주의하셔야 되죠. 수평 이동이 있죠. 레터럴 무브먼트 기억하시고, 트랜스버스 무브먼트, 플립 플랍 기억하시고, 세 번째, 세포막 외부로 돌출된 일부 당 단백질은 세포 간 인식에 관여한다. 설명 쭉 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분자여야 되고, 그래서 다당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 부분하고, 실제로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좀 써놨으니까 여기 내용을 암기하실 건 아니고 좀 읽어보시고 좀 이해를 깊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포막의 인지질은 양친매성 분자이다. 당연하죠. 예. 용어는
매자는 용매죠. 물이나 기름을 말하는 거. 친하다는 물에도 친하다, 기름에도 친하다고. 양은 더블이죠. 5번 지질 이중축 내부와의 친화력은 내재성 단백질이 표재성 단백질보다 크다. 그렇겠죠. 내부에 들어가려면 내재성 단백질이 친화력이 크죠. 근데 이 지문은 그냥 국어 논리 지문이죠. 이거 보면 초등학생도 써 있는 거 보니까 맞네라고 답을 할 거고, 정확한 지문은 소수성이 강하다죠. 내재성 단백질은 소수성이 강하다, 아니면 치수성이 강하다. 그래서 틀린 지문을 구성하시는 게 맞죠. 근데 아까 다 설명드렸죠. 내재성 단백질은 막관통이면 이 부분 표면이 다 소수성이어야 되죠. 생체막은 두꺼운데 친수성 부분 짧습니다. 소수성 부분이 길죠. 그리고 소수성 부분에 탄소 체인 26개짜리가 들어가면 더 길어지겠죠. 네. 소수성 영역이 길죠. 자, 리보솜 쉬우니까 바로 보시겠습니다. 라이보솜이죠. LIBOSOM이라고 오늘부터는 쓰시면 좋겠고, 기억번. 얘는 세포 소기관 하나를 타겟으로 나온 경우는 잘 없었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고, 타겟으로 나온 건 유일한 게 세포 골격이었죠. 근데 사실 세포 소기관들은 워낙 중요하죠. 핵심,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D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 세포 소기관들을 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안 내신 거는 설마 이걸 공부 안 했겠어? 라는 관점일 수도 있죠. 10개밖에 출제 못하니까. 근데 이것도 잘 모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채점표 보시면. 저라면 세포 소기관에서 어느 정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출제자 분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모를 리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포 소기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자, 라이보솜.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쉽죠?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rRNA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백질이 없을 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특이한 건 단백질이 없을 때 만들어졌는데 단백질이 붙어 있죠. 이거는 RNA가 단백질 합성기구 역할을 하고 단백질들이 만들어졌을 때 부가되니까 더 기능이 좋아져서 개선됐을 수는 있죠. 모릅니다. 생물학자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다음,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예. 트랜슬레이션 번역만 가볍게 보시면, 자, mRNA가 세 가지 가공을 거쳐서 나왔죠. 그래서 지나가던 소 단위체하고 만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떤 아미노산이 생겨야 되죠? 진핵세포의 경우 mRNA 시작은 AUG, 그리고 아미노산, 그렇죠, 메치오닌이죠. AUG니까 메치오닌이 붙어야 돼. 그러면 tRNA는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대략 20가지겠죠. 예. 메치오닌에 붙는 tRNA는 메치오닌하고만 결합하죠. 알라닌하고 결합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무거나 붙으니까 의미가 없죠. 자신이 붙을 수 있는 아미노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티코돈이 메치오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는 메치오닌만 붙여야 되죠. 그래서 20종의 배달부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아미노산을 붙이고 메치오닌 붙고, 그 다음에 P 사이트, A 사이트가 있죠. A가 아미노아실 그런 건데 모르셔도 되고 그냥 액세스 사이트라고도 했었거든요. 액세스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P는 이제 펩티딜 그룹을 만드는 아미노산들을 붙여주는 사이트라고 하시면 되고, 붙은 다음에 대단위치가 붙고 이동하죠. 그래서 P 사이트로 가고 다시 액세스 사이트에 다른, 이번엔 라이신이라고 하죠. 라이신 코돈이 나오면 라이신 엔티코돈을 갖고 있는 tRNA가 라이신을 들고 있다가 네 하고 와서 붙여주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길어진다. 트랜슬레이션 나중에 꼼꼼하게 보실 기회가 있겠죠.
거대 분자를 단량체로 가수분해시킨다. 뭘까요? 라이소솜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출제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리보솜하고 리소솜을 헷갈려 한다는 걸. 예.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요거는 그냥 다시 중복이지만 붙여놨어요.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네. 자, 한 15분 휴식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